토트넘 호스퍼 역사상 첫 유로파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역사적인 순간 직후 손흥민 선수는 현대 축구계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특별한 제안, 하나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기쁨에 넘쳐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그 연계로운 우승컵을 고국인 한국으로 가져가 개인적인 축하연을 열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제안에 손흥민 선수는 미소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그가 밝힌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이 영광을 저 혼자 받고 싶지 않습니다. 토트넘 내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확인한 이 이야기는 전 세계 팬들을 감동시켜 마음을 울렸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가장 깊고 진실되게 반영했습니다. 그는 슈퍼스타이자 승리의 정점에서도 겸손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리더였습니다. 운명의 5월 22일, 불타는 듯한 경기장에서 토트넘 호스퍼는 숨막히는 유로파 리그 결승전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대 0으로 꺾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우승컵 하나를 가져다 준 것을 넘어 런던 연고 클럽의 140일년간 이어진 유럽 대항전 우승에 대한 갈증을 공식적으로 해소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경기에서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는 직접 골을 넣거나 어시스트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경기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퍼스 승리의 핵심적인 전술적 기반으로서 그의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주장으로서 손흥민 선수 자신이 바로 그 연계로운 은빛 트로피를 정중히 들어 올린 첫 번째 사람이 되었으며 영국 명문 클럽에서 이 업적을 달성한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 선수가 되었습니다. 경기 후 한 해설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스코어보드에 화려한 득점은 필요 없습니다. 손흥민은 승리의 중심이었고 더 중요하게는 모든 감정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감동은 지금까지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 합류를 위해 클럽을 떠나기 전날 20년 넘게 토트넘 호스퍼를 이끌어온 강력한 실권자 다니엘 레비 회장이 그를 만났습니다. 숨김없는 존경심을 담아 그는 특별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손, 이 트로피를 며칠간 한국에 가져가게. 자네의 조국, 고국의 팬들이 자네와 함께 이 역사적인 기쁨을 나눌 자격이 있네. 클럽의 부국장인 제임스 윌킨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제안은 사전에 준비된 어떤 미디어 계획이나 의전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회장이 자신의 모범적인 주장에게 바치고 싶었던 진실한 감정, 특별한 인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윌킨스는 여전히 놀라움이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회상했습니다. 여기서 수년간 일하면서 회장님께서 그렇게 개인적이고 특별한 제안을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가 손에게 보내는 절대적인 존경심, 깊은 경외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레비처럼 철저하고 이성적인 관리자로 유명한 회장이 어째서 그토록 감성적이고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일까요? 답은 경기장 안팎에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기여한 비범한 위상과 공헌에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핵심 선수, 골무원 또는 플레이메이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클럽이 추구하는 세계화 이미지와 가치를 대표하는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입단 이후 10년간 끊임없이 헌신하는 동안 손흥민은 단 한 번도 스캔들에 연루된 적이 없었으며 항상 최고의 헌신과 존경할 만한 겸손한 태도로 경기에 임했고 토트넘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수백만 팬들 사이에서 소중한 문화적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전문적인 기여도 측면에서 현재 선수단 중 그 누구도 손흥민의 꾸준함과 효율성에 필적할 만한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는 꾸준히 최다 득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팀 전체의 사기를 북돋우는 지치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브랜드 관점에서 손흥민의 존재는 토트넘이 잠재력 높은 한국 및 아시아 시장을 크게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그를 경기장 안팎에서 진정한 공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인 유로파 리그 우승 후 손흥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 위협에 대해 레비 회장은 상징적인 행동으로 가장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같은 위대한 재능과 인격을 낳고 키워준 나라에 보내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과 같았습니다. 레비 회장은 그 직후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중요한 골들 때문만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이 클럽을 위해 그가 헌신한 모든 것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회장님의 진심 어린 제안을 들은 손흥민 선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따뜻하면서도 단호함이 깃든 미소를 부드럽게 지었습니다. 회장님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승리,
이 영광은 저 개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혼자 트로피를 고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팀 전체가 공들여 쌓아 올린 단결의 힘, 팀 정신이라는 메시지를 무심코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 특별한 호의에 깊이 감사하면서도 손흥민은 자신을 함께 싸운 동료들과 분리시키는 어떤 특별 대우도 원치 않았기에 모든 특별 대우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트로피는 팀 전체의 것입니다, 회장님. 우리는 함께 싸웠고 함께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 이 성과를 함께 축하해야 합니다. 저 혼자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 진솔하고 기계 넘치는 말에 방 전체가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의 결정은 단순한 거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철학이자 리더십 스타일, 즉 겸손은 본능이고 리더십은 의식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업적 요소에 점점 더 지배되는 현대 축구 시대. 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하려는 반면 손흥민은 용기 있게 역류하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나 개인적인 성과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지만 동료, 클럽,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해 조용히 많은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레비 회장의 특별한 제안을 처리한 방식은 무게감 있는 말 없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항상 팀의 가치를 존중하고 팀 내 평등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항상 공유가 필요한 동료들이 있는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롤 모델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술이 위대한 인격과 항상 함께하는 문명화된 아시아 축구의 빛나는 상징입니다. 혼자 트로피를 고국으로 가져가는 것을 거절한 행동은 결코 누구의 눈에도 손흥민을 작아 보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행동은 그를 더욱 위대하게, 그의 단순함 속에서 더욱 장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침착함, 냉철함, 그리고 거의 절대적인 겸손함이 바로 그가 가는 곳마다 항상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에게는 개인적인 무대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팀 전체, 이 팬 커뮤니티 전체가 이미 그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유로파 리그 트로피를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에 넘치고 팀 정신이 깃든 바로 그 거절의 방식을 통해 그는 훨씬 더 큰 가치, 어떤 귀금속보다도 더 빛나는 보이지 않는 트로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챔피언, 진정한 리더의 황금 인격입니다. 축구에서 사람들은 종종 평생 기억될 골, 경기의 양상을 바꾸는 플레이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골이 기록되지 않고 어시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순간들조차 역사에 기록되고 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기도 합니다. 손흥민에게 있어 개인적인 영광을 거절하고 팀의 가치를 존중한 그 순간이야말로 그의 경력에서 가장 높은 정점을 찍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세워진 정점이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축구 팬들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진 정점입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트로피를 집으로 가져오지 않은 그 주장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격과 고귀한 스포츠맨십이라는 영광스러운 유산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손흥민입니다.